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얼마 전 11쌍의 동성 부부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혼인평등 소송 대리인 단장을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 열었던 동성부부 분들 혼인평등 소송이요. 이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동성부부, 성별이 같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고요. 그 불복 신청이 그 민법에 따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법 규정이 위헌이다라는 헌법 재판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평등 소송의 취지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성별이 다른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마음 먹으면 뭐 법에 정해져 있는 이제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아닌 이상은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 성별이 같은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결혼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성부부도 동등하게 법적 인정을 받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족법이 그동안 여러 이제 차별적인 규정들이 있었어요. 뭐 호주제라던가 동성동본 금혼제도라던가 부성승계를 강제하는 원칙이라던가 이런 차별 가족법 내에 있는 이제 차별적인 규정들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혼인평등 소송도 가족법 민법 내에서 동성 부부들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그 차별적인 규정을 제거하는 그런 변화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의 인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처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건 2014년도에 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이후에 이제 불복 청구를 해서 했던 재판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그 2000년 사법연수원 그리고 2001년 변호사 1년 차일 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에 이제 연수생 초년차 변호사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법이 저의 전문 분야가 됐고 사실 이 소송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법 내에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관심 분야랑 맞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련 활동들이 있으신지도. 2014년도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재판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기각은 됐지만 사실 결정 자체에서는 꽤 의미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 이후에 보면 동성 부부,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실체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건강보험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처음부터 관여해서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시면서 이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주죠. 그거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있어요. 이를테면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실제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를테면 법정 대리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재 저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률상의 엄마는 한 명밖에 없고 그 배우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이의 그 법률상의 엄마가 내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이 아이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두 명의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부모는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던가 사실 뭐 이성 커플들이 같이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사신혼으로 인정받은 이성 부부들은 뭐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라는 이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오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뭐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로서 살아왔던 한 여성 노인 커플이 한 파트너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면회도 못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고통이나 절망감 때문에 이제 뭐 자살을 하셨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동성 부부들에 대해서 혼인신고가 되게 해야 된다. 가족으로 법적인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건 그냥 좋은 일, 뭐 나중에도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앞으로 이 혼인평등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결과 자체보다 그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서부터 계속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동성 결합, 동성 배우자,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확인받았다라는 거. 동성 부부가 동성 동반자 관계가 이성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차별적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소송이나 이 재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뭐 법원에서 위헌재청 결정을 받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호주제 폐지 재판을 할 때도 법원에서 먼저 위헌재청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법원에서 우선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한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에서도 위헌재청결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 뭐 위헌재청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또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39개국 정도에서 동성 동반자에게 혼인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배척이 됐던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헌법재판소도 의미 있는 판단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을 네네. 좀 대신해서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지. 성소수자는 그냥 굉장히 뭐 특이하고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뭐 나랑 성별이 다르고 나랑 키가 다르고 그런 나와 다른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이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세상에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또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보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구나 소수자가 된다라는 어느 영역에서 누구나 소수자가 된다라는 글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지금 내가 다수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영역에서가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소수자가 되었을 때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적인 문화가 있어야지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